If you think about it, every successful business is built on information. Data forms the roots that help your business grow, as long as that data is kept safe. Choose Carbonite for powerful, flexible data protection, from endpoint or server backup to high availability data migration and more. Carbonite's data protection platform keeps your data accessible, no matter the threat, human error, cyber attacks, and even disasters. The right protection makes all the difference. Get the data protection your business needs at Carbonite.c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플랜 B 카보나이트 백업 솔루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제1자산인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고 백업도 안전한 데이터 복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현재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짚어보고 오픈텍스트의 백업 솔루션인 카보나이트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백업 정책을 강화하는 솔루션과 주요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픈텍스트 코리아의 솔루션 컨설턴트 정택준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픈텍스트 코리아에서 보안 분야의 솔루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정택준입니다. 저는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안 관리자, 악성 코드 분석가, 그리고 시큐리티 이벤젤리스트로서 활동하였고 글로벌 협력기구에서 여러 유수의 보안 벤더들과 정보 교류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백업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넘어가시는 분들과 그리고 여러 HCI 같은 그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백업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보안 전문가로서 보안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백업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보안 동향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백업이 보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정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께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플랜 B 카보나이트 백업 솔루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본격적인 이 데이터 백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픈텍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유수의 백업 솔루션을 다루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뭐 시만텍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오픈텍스트를 들어보시는 건 좀 생소하시리라 보입니다. 저희 오픈텍스트는 1991년에 설립되어 캐나다 워털로에 본사를 둔 기업 정보 관리 전반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포춘 1000대 기업의 80%가 저희 오픈텍스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EIM 제품의 클라우드 에디션 출시가 되었고요. 오픈텍스트 포트폴리오 내의 모든 EIM 제품을 컨테이너화해서 어떤 플랫폼에 올리든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중에 기업 정보 관리 EIM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EIM이 어떤 개념이고 기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EIM은 이미 대부분 기업과 정부기관은 전사적 지원 관리, 즉 ERP, 고객 관계 관리, CRM, 그리고 공급망 관리, SCM 등과 같은 디지털 관리 체계에 투자를 해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에서 30년간 ERP는 기업의 백오피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낮추는 성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기업 정보 관리, 즉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보다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신속한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죠. 특히 빅데이터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통합적 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의 용량과 빠른 처리의 필요성 때문에 예전보다 데이터 중심 관점에서 기업 정보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계약서, 사진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EIM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픈텍스트는 설립된 91년부터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컨텐츠를 다루는 EIM 기업이다 보니 고객의 컨텐츠 보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e디스커버리 영역을 필두로 2016년부터 다양한 보안 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 게시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이 전자증거 게시 제도를 입법을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 많이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당사자 조회 제도, 독일에서는 독립적 증거 절차 등으로 불리우고 법체계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 영역은 또 다른 좀 큰 분야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있는 보안 분야인 포렌식 분야의 선두주자인 가이던스 인수를 시작으로 보안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2019년 연말에 카보나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웹노트라는 업체와 함께 보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픈텍스트라는 회사는 기업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보안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웹노트, 그리고 카보나이트, 그리고 가이던스를 필두로 이 세 개의 업체에서 보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보나이트와 웹노트를 인수하면서 다양한 보안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오픈텍스트만의 보안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죠. 이러한 영역들은 사용자들의 시스템을 환경을 안전적인 상태로 다시 복구하는 데 탄력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웹노트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백신으로 이제 처음 성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웹노트에서는 DNS 프로텍션 또는 Security Awareness Training 또는 비즈니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와 같은 그런 백신이나 이런 보안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Threat Intelligence인 Bright Cloud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카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백업 솔루션 업체로서 클라우드 백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블테이크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서버 백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업적인 측면과 또한 보안적인 측면, 또 가이던스에서 포렌식적인 측면을 모두 구성을 해서 보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텍스트라는 회사가 가지는 어떤 EIM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보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르는 그런 변화에 따른 위협도 또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당면한 이 디지털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지털 위협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고 보안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팬데믹을 악용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그중 약 92% 정도가
공격이 스팸 메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상반기 보고거든요. 최근 하반기에는 또 이런 양상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원격 근무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사에 따르면 83.4%가 개인 소유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51%가 업무 관련 문서를 개인 PC 또는 저장 매체에, 외장 매체에 저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6.2%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 IT 투자를 증액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고요. 또한 35.4%의 금융사들은 이미 사이버 보안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코로나19를 특수를 들여서 이 랜섬웨어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은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상이 조금 개인에서 기업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개인을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위협이 되는 IoT 기기라든가 의료기기 등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고 또 디지털 위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랜섬웨어는 정말 규모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또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랜섬웨어 동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랜섬웨어는 저희 웹노트사에서 이제 조사한 2020년 랜섬웨어 와 악성 코드 관련된 보고에 따르면 약 1억 2천만 이상의 케이스가 금년도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는 보통 드러난 경우만 이 정도라는 소리고요. 보고되지 않은 건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가 89% 이상이나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디지털 공격이 증가되었다라고 보고가 92%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이런 디지털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97%나 달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2019년 7월과 2020년 7월 사이에 약 60% 이상이 넷플릭스 피싱 공격이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위치라든가 HBO와 같은 이러한 미디어 영상물들을 여러 군데를 보실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쪽에 대한 피싱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 내에서 전체 락다운 기간 동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646%나 넷플릭스를 타깃으로 한 피싱 URL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웹노트사에서 발표한 올해 최악의 악성 코드들인데요. 대부분이 보시면 본넷류랑 랜섬웨어류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보통 본넷류들은 이를 활용해서 랜섬웨어를 전파하고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등의 공격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대량으로 배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일반 사용자들의 파일이라기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를 통해 기업의 메인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PC에 감염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파일을 암호화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내부를 좀 더 탐색을 하고 거기에서 관리자 계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특히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등의 관리 솔루션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수 있도록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중간에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을 속이기 위한 별도의 관리자 계정 등을 만드는 작업까지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목표가 확실해진 거죠. 랜섬웨어 비용이랑 다운타임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2019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랜섬웨어 지불 금액은 한 7,000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운타임으로 인한 손실은 평균 55,000불 정도로 되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2019년 중반에는 7,000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고로는 2020년 1월에는 벌써 8만 불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2020년 6월에는 이미 17만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씩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몸값 지불에만 이 정도만 되지만 사실 이 랜섬웨어로 인해서 다운타임은 에 대한 손실은 엄청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타임이 한 지금 현재 보고로서는 한 16.2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고요. 네. 이렇듯이 보고 계시듯이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랜섬웨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랜섬웨어는 존재해 왔고 공격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랜섬웨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악성 코드 내에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값이 들어 있어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쉽게 이를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랜섬웨어의 경우 기존처럼 악성 코드 내에 암호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서 키를 외부에 저장하고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피해가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일 키값을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키값을 공유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풀게 각 케이스별로 그 키값을 이용해서 DB에 키값을 만들어서 DB에 저장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값을 찾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공격에서는 공격자들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용키 파일로 암호화를 하고 공격자의 개인 키로 파일을 복호하는 그런 기술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도화가 되고 그만큼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더 풀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 이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로서 풀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본넷을 활용해서 계정 탈취 및 랜섬웨어 배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러한 공격들이 악성 코드 제작자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작된 악성 코드들을 다크웹에서 판매를 하고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죠. 특히 이런 유용한 본넷류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을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피해를 키우는 이런 일종의 서비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쉽게 공격 도구들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사업화해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또 많이 배포하면 많이 배포시키고 감염시킬수록 이를 통해 몸값을 많이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싱 공격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이 많기도 하지만 또 요즘 최근에는 RDP로 인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본넷류와 그 다음에 랜섬웨어들이 이상하게 같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뜻은 바로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기업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단순 일반 사용자들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메인 데이터들을 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 말씀 중에서 지능화되는 랜섬웨어 위협들 들으니 참으로 섬뜩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이처럼 공격자들은 다양한 공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을 가장한 피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현황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유수의 기업들을 가장한 피싱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또는 어도비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가장한 피싱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URL들은 연간 한 640%나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싱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 등으로 들어오는 메일들 중에서 이런 URL들을 유심하게 좀 보셔야 돼요. 사실 페이스북이라고 하지만 가짜 페이스북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게 피싱 URL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URL들을 좀 유심히 클릭을 하시기 전에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신 사이트를 접속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피싱 URL 뿐만 아니고 이렇게 RDP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피드7에 따르면 레피드7이 실시한 인터넷 스캔에서 3389 RDP 포트, 기본 포트죠. 열려있는 온라인 장비가 1100만 대 이상이었고 그 중에 410만 대가 RDP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RD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랜섬웨어가 브루트포스 공격을 이용해서 사용자 계정 암호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암호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어드민이라는 계정에 어드민이라는 암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어드민이라는 계정에 암호 1, 2, 3, 4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또한 웹노트사의 저희 웹노트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RDP 프로토콜을 이용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기존의 스팸 메일을 이용한 공격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의료업종 또는 정부기관, 교육업종 또는 작은 규모의 SMB 업체들이 많이 취약하다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네, 말씀을 들으니 저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의 보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패스워드 부분에 있어서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카보나이트 백업에 대한 것인데요. 그에 앞서 기업에서는 백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백업도 기업의 환경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라고도 불리고 이전에 5365라도 이제 많이 불렸죠. 이제 이 5365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M365에 대한 백업이 과연 필요로 하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M365가 기본적으로 보장해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왜 그런 백업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의 백업은 아무래도 도난사고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하드디스크 파손에 의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연히 이런 일들은 거의 없으시죠. 하드디스크가 파손되는 일도 많이 없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다 맡기시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보안을 이슈로 보안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 보입니다. 우선은 당연히 악성 코드라든지 또는 해킹에 의한 피해 또는 사용자 부주의 에 의한 파일 삭제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정책을 변경에 의한 데이터 손실 또는 내부자를 가장한 어떤 위협에 의한 데이터 손실 이런 것들이 분명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전체의 64%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청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용자 계정 탈취 등을 우려하여 다중인증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가 제대로 된 요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듯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여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관리자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충분한 정책 반영 및 기능 사용이 필요로 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정확히 본인들이 도입하려는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보안 사고에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 38% 이상이 2010년 이후 다운타임에 의한 비용 증감을 걱정하고 계시고요. 또한 지난 한 달 이내에 다운타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기업들도 약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운타임으로 인한 고객 신뢰 감소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랜섬웨어에 의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런 다운타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약 46% 이상이 이런 매출 감소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공격들과 또는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아예 비즈니스를 접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때문이라도 기업들이 백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런 백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마다는 또 문제점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럼 기업들이 가진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데이터 손실을 감지하지 않고 있고요. 고객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은 사실은 협업 도구인 거지 이제 백업 솔루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은 그런 제약 사항이 조금씩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업 솔루션이 아니다 보니까 복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킹이라든가 악성 코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이버 리질리언스가 필요한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다운타임의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협업 도구만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세스 복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의 경우에는 기본 사양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드라이브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쉐어포인트 사이트들이나 그룹들 또는 다른 M365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인 보존 기간이라든가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를 이제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그거 말고도 별도로 저장 기간에 따른 추가 저장 공간, 용량에 대한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협업 도구이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거는 고려가 안 돼 있어서 만약 복구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세분화돼서 파일들을 복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파일들은 전부 다 통으로 롤백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복원이 필요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봤을 때에는 파일의 보존 기간이 한 30일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이를 최대 93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Preservation Hold Library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장기간 보존시켜야 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통해 사용자가 몇 년까지고 장기간 문서를 보존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분명히 M365에서 보장해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라이센스 등급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도입하시는 관리자분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또 학습하셔야 이러한 기능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해서 데이터를 복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M365만으로 복원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자분들은 이에 대해 대비한 학습도 충분히, 연습도 충분히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기업이 당면한 백업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백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카보네이트 솔루션은 어떤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레스트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들도 분명히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직원 퇴사라든가 아니면 계정이 비활성화됐을 때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도 사용자의 책임이고요. 또는 악의적인 내부자 혹은 데이터 손실 또는 해킹으로 인한 컨텐츠 삭제 또는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손실, 이런 것들도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사용자 부주의로 또 삭제된 데이터 또한 이런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도 사용자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예를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 8월에 KPMG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잘못된 정책 설정으로 14만 5천 명의 팀스 채팅 내용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계정을 삭제하는 단순한 정책 적용이었는데요. 어쩌다가 회사 전체에 팀스 채팅 내용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MS 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관리자 한 명이 내린 정책을 또 다른 관리자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참 고려하기가 참 어렵죠. 그 관리자가 내린 정책을 또 한 번 또 관리자가 또 검토를 하는 그러한 이중 프로세스와 함께 비용적인 측면, 리소스적인 측면들도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랜섬웨어에 의한 예를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도의 한 업체가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다행히 이들이 높은 등급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쉐어포인트에 있는 6만여 개의 문서를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M365 같은 경우에서는 협업 솔루션이지 백업 솔루션은 아니다 보니까 그 복원 시도 중에 버그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자들은 대비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 카보나이트 백업 4 M365의 경우에서는 우선은 포괄적인 플랫폼 보호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해라든가 일상적인 데이터 손실로부터 단순히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뿐만 아니고 팀즈, 예머민, 플래너 등 모든 M365의 제품의 서비스를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복원 시점을 세분화해서 복원되는 파일들을 아이템별로 복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백업하고 보존하는 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대 4번, 즉 6시간씩 자동 백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손실 또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카보나이트의 주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이 카보나이트 백업 4 M365 제품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가용성을 보장하고 복잡성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삭제 그리고 랜섬웨어에 대한 리스크도 감소시키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 비즈니스에 맞게 솔루션을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저 베이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나시면 늘어나실수록 또는 줄어드시면 줄어드실수록 비즈니스에 맞게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M365 같은 경우에서는 저장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1년간 보존 기간을 약 1년간 가져가면서 그 저장소의 그 사이즈는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저 키볼트에 있는 키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서 백업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업 솔루션이 제공하는 키값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애저 키볼트 사용하고 계시는 그 키값 그대로 이용하셔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으시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주요 장점들은 조금 있다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M365의 그 서비스들을 보시면 사용자들이 보는 서비스는 팀즈라든가 스카이프라든가 엑스체인지라든가 또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플래너, 예머 이런 쪽으로만 보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 밑단에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보나이트 백업 4 M365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백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위원님 말씀을 들은 이 카보나이트 백업이 백업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 단까지 보호한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백업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사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권한만 복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통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협업 도구이기 때문에 원드라이브라든가 쉐어포인트라든가 또는 팀즈에서 여러 명들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문서들을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막 하실 수 있으세요. 그 권한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내부 사용자들도 접촉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관리자가 그 데이터들은 그대로 남기면서 권한만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희 카보나이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퇴사자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퇴사한 직원의 마이크로소프트 M365의 라이센스는 신규 입사자에게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퇴사 직원의 데이터는 삭제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퇴사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다시 복원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부여되게 됩니다. 즉 M365의 신규 라이센스를 추가 구매 없이 그냥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복원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협업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 팀즈라든지 아니면 쉐어포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다양한 데이터들의 백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팀즈를 비즈니스에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팀즈에서는 저장되는 컨텐츠, 파일, 일정 보드, 그룹, 그리고 대화 등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관리자 부주의에 의해서 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컨텐츠들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MS에서는 당연히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저희 이제 백업 솔루션들은 아무래도 이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까지도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쉐어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복원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M365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특정 파일을 체크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전체 다를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업 솔루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파일별로 또는 폴더별로 그거를 복원을 시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복원이 필요한 파일들만 골라서 또는 폴더만 골라서 복구를 시키실 수 있는 거죠. 즉 버전에 따른 문서의 최신 버전을 갖다 손실 없이 복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갑자기 중단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백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백업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자 키를 갖고 이제 사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은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카보나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하시던 애저 키볼트에 있는 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리자분들은 신규 키를 갖다가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키 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으로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별도의 키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카보나이트에서 키를 생성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내부 규정에 맞게 키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365가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M365의 서비스 중단은 사실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 사용자가 접속하지 못했을 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접속하지 못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MS에서는 자신들이 애저를 복구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백업 솔루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어떤 중요 법률 문서라든가 또는 재무관리 문서라든가 또는 고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백업 솔루션들을 통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복원시키셔서 그 파일들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픈 텍스트의 기업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방안에서 들었는데요. 자, 이제는 엔드포인트 단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자, 우선 기업의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어떤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버도 백업을 하고 계시고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굳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백업도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문서 중앙화 그리고 클라우드 집중화가 돼 있어서 우리는 엔드포인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모든 중요 문서들은 중앙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트너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45%의 비즈니스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가 또 있고요. 또 72%의 임직원들이 허가되지 않은 무료 파일 공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한 원격 근무로 인해서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엔드포인트로
재택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관리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별로 큰 이슈는 없을 테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한 디바이스의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해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연간 소비되는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이 최우선 과제로 주 고객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엔드포인트 단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카보나이트 엔드포인트 솔루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카보나이트 엔드포인트는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유연한 적용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백업되는 데이터들을 온프레미스에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카보나이트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적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만약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원격으로 해당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강력한 암호화 및 중복 제거를 통해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실 기업의 엔드포인트 단에서 가진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안도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보안 위협이 예측을 불허하고 또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을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해결하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안을 위해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10년 넘게 보안 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상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1차적으로 정책을 잘 수립하시고 그의 정책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지키지 않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보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는 입증되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을 하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그 기업에 맞는 정책들은 다 따로 있을 건데요. 좀 쭉 찾아보시면 분명히 효과적인 그런 입증된 그런 사이버 보안 전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기업에 맞게끔 그런 보안 그 전략들을 수립하실 수 있게 한번 쭉 점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용자 보안 교육을 좀 경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희 이제 조사에 따르면 한 95% 이상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공격의 한 95%는 사용자 실수로 인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사용자 보안 교육은 무조건 필수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로 원격 연결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으시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꼭 점검하셔서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장소 및 패치 관리, 이런 저장소 관리와 패치 관리는 항상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백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만 백업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다 받으시는 백업, 온프레미스에서 받으시는 백업, 그리고 에어갭 백업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암호화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P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공격이 굉장히 느슨한 암호 정책을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암호 정책도 꼭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끊임없는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점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경이 될 거예요. 그 부분들도 이런 위협 정보를 최신 위협 정보들을 습득하시면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공격의 성공이 9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용자 교육은, 사용자의 보안 교육을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기업에 도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공격이 95%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기 전에 사용자인 저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기업 보안을 위해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필요한 단계별 보안 전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해드리고 있는 저희 오픈 텍스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보나이트, 웹루트, 그리고 인케이스, 가이던스사의 인케이스 제품, 이런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는 보안 전략을 만약에 짜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여러 보안 정책들, 멀티레이어 보안 정책을 도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악성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위협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 보안 교육,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DNS 보안이라든가 악성 URL 차단, 또는 실시간 안티 피싱 차단이라든가, 또는 웹 취약점을 탐지하는 솔루션, 그리고 악성 스크립트를 차단하고 악성 PE 파일에 대해서 실행되기 이전에 탐지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웹루트사와 그리고 엔케이스의 EDR 솔루션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악성 행위가 실행된 이후에 의해서도 탐지 및 치료가 수반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파일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휴리스틱 기반의 악성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사용자 식별을 할 수 있는 탐지 솔루션, 그리고 악성 PE 파일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업 솔루션 들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여러 보안 정책들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기업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안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준 위원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중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의 관리자분들이 기업의 데이터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문서들은 전부 다 중앙에서 다 있어서 엔드포인트에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조사에 따르면 45% 이상이 데이터가 분명히 그 엔드포인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요. 또 72%의 사용자들이 이미 엔드포인트 재택근무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무료 파일 공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보고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백업을 무시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업 솔루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안을 위해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안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과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솔루션을 고르시기 전에 정책을 먼저 수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보안 정책을 멀티레이어로 정책을 좀 짜임새 있게 짜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런 보안 솔루션과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사용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이런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사용자 보안 교육이 꼭 수반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람에 의한 그 손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 이제 백업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M365도 복원 기능이 있는데 굳이 백업 솔루션을 써야만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M365도 분명히 복원 기능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전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M365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 리텐션 폴리시라든가 아니면 프리저베이션 홀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높은 등급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보면 이제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라이센스를 높은 등급을 줘가지고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높은 등급의 그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낮은 등급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솔루션이 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비용적인,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는 약간 비용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등급을 높이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 등급을 높인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용량 확보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백업 솔루션과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365에서 M365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는 백업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백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백업의 비용,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M36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 도구입니다. 백업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백업 돼 있는 거를 복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M365의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엑스체인지에서부터 나온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개념, 그리고 애저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연습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럼 리소스적인 측면도 분명히 발생하겠죠. 또 그런 것들을 백업 솔루션들이 금방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백업 솔루션들이 제공해드리는 그런 편의성이 얼마만큼 M365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시청자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발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최신 보안 동향에서부터 이제 백업의 중요성까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되었으면 하고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플랜 B 카보나이트 백업 솔루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